네,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디젤 엔진의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는 디젤 엔진에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거의 몇백만 원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고가인데, 이렇게 고가인 장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기가스 규제 지금 유로 6까지 갔죠. 여기는 유로 4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연료의 분사압을 굉장히 키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연료의 분사압을 그렇게 2000기압 그 정도까지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정밀하면서도 튼튼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당연히 그런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고가의 시스템을 써서 유로4라는 이제 규제에 적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의해 연료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연료 공급은 전기로 작동되는 저압 연료 펌프에 의해 연료 탱크 연료가 1차 연료 여과기로 들어와서 이 연료는 2차 연료 여과기로 보내지며 2차 연료 여과기에서 인렛 미터링 밸브를 통하여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에서 높은 압력의 형성을 위해서 커먼 레일로 보내면 커먼 레일과 연결된 인젝터로 공급되고, 또 커먼 레일에 보내진 높은 압력의 연료는 다시 연료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연료 압력 조절 밸브에서 압력이 조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 계통은 기존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다시 뒤에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연료 탱크의 연료가 저압 연료 펌프에서 연료 여과기로 갔다가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인렛 미터링 밸브는 그 연료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고, 이 고압 연료 펌프에서 커먼 레일로 보내져서 커먼 레일에서 인젝터로 연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 압력 게이지 같은 걸 통해서 다시 연료 압력 조절 밸브 통해서 다시 압력이 조절돼서 다시 연료 탱크나 아니면 고압 펌프 다시 연료가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료 시스템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고요. 이 연료가 저압 연료 펌프, 이건 전기에 의해서 모터로 구동되죠. 저압 연료 펌프에서 연료 여과기에 거쳐서 이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렛 미터링 밸브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연료 압력 조절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 연료 펌프에서 고압으로 가압된 후에 압력은 이 커먼 레일로 공급이 돼서 커먼 레일에서 퓨얼 파이프를 통해서 인젝터로 가고, 인젝터에서 연료가 쫙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 연료 압력 조절기나 인렛 미터링 밸브의 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 커먼 레일에 있는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왜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인젝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밸브 또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수도꼭지,
같은 겁니다. 수도꼭지. 이 인젝터, 그러니까 옛날 기계식 디젤 엔진에서는 뭐 인젝터에서 가압을 한다든지 해서 연료가 분사가 되었지만, 이 커먼 레일에서의 인젝터는, 역할이 통로, 그러니까, 그, 밸브 역할입니다. 밸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은 이 인젝터의 개방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젝터를 오래 열고 있으면은 분사량이 많아지고 인젝터를 적게 열면은 분사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의 운전 조건에 따라서 이 분사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인젝터 개방 시간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커먼 라일 안에 있는 연료 압이 출렁출렁하게 되면은 ECU에서 계산한 연료 분사량을 이 인젝터가 분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젝터, 그러니까 결국 커먼 레일에 있는 연료압이 높으면은 분사량이 똑같은 시간에 열었을 때 분사량이 증가하고, 연료압이 낮으면은 분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커먼 레일에 있는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ECU에서는 만약에 어느 정도 뭐 10이라는 양만큼 분사하기 위해서 뭐 인젝터 개방 시간을 뭐 10만큼 했는데, 커먼 레일의 압력이 만약에 기준값보다 높게 되면은 인젝터에서 분사된 연료의 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지게 되고, 또 역으로 커먼 레일의 연료압이 낮으면은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량이 생각했던 값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토크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배기가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먼 레일에서 연료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연료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료압력 조절기 또는 인렛 미터링 밸브가 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연료 장치의 기능입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은 낮은 압력, 높은 압력 및 복귀 계통,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압 연료 계통은 연료 탱크에서 고압 펌프 입구까지, 저압 연료 계통은 고압 펌프로부터 인젝터까지, 그리고 복귀 계통은 다시 연료가 커먼 레일에서 사용된 다음에 쓰고 남은 연료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인젝터 고압 펌프로부터 연료 탱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저압 연료 계통은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의 저압 연료 장치는 연료 탱크, 저압 연료 펌프, 연료 여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압 연료 계통은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의 고압 연료 계통은 고압 연료 펌프, 인렛 미터링 밸브, 커먼 레일 연료 압력 조절 밸브 또는 연료 압력 제한 밸브 등 인젝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압 연료 계통은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고압 연료 계통에서 고압 연료 펌프, 그다음에 커먼 레일, 인젝터, 그리고 연료 압력 조절기 또는 인렛 미터링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는 기관의 타이밍 체인 또는 타이밍 벨트 또는 캠축에 의해서 구동되며, 저압 연료 펌프에서 공급된 연료를 높은 압력으로 형성하여 커먼 레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 연료 펌프는 저압과 고압 단계 사이 중간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공급된 연료 압력을 연료 압력
조절 밸브에서 규정값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 윤활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압 연료 펌프는 그런 뭐 냉각수 펌프 같은 원심 펌프가 아니고 피스톤이 여기서 이제 이런 뭐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최적식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최적이 변화하면서 고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엔진에서 알겠지만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죠. 이런 실린더와 피스톤 간의 윤활을 위해서. 근데 고압 연료 펌프도 마찬가지로 윤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압 연료 펌프는 높은 압력의 연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작동 부품들의 접촉에 의하여 이들 접촉 과정에서는 반드시 윤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 연료 펌프 내에는 별도의 윤활 장치 없이 연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압 연료 펌프에서 공급된 연료의 대부분은 높은 압력 형성을 위하여서 사용되지만 일부의 연료는 윤활 및 냉각을 위해 고압 연료 펌프의 작동 부분에 공급이 되고 이때 공급된 연료는 복귀 계통을 통하여 다시 연료 탱크로 되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군대에서 그 수송병이나 뭐 정비병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휘발유와 경유를 만져보면은 휘발유는 느낌이 거의 물과 같습니다. 물론 뭐 냄새도 훨씬 심하지만 또 증발성도 훨씬 심하고 반면에 경유는 약간의 좀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의 미끈미끈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 고압 연료 펌프에서 윤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연료 펌프에서는 별도의 윤활 장치 없이 연료 자체로 윤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압 연료 펌프에서 일부의 연료는 윤활 및 또 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고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고온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냉각시켜주는 기능도 필요하겠죠. 뭐 펌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압축도 잘 안 되고 또 너무 올라가면은 이 펌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냉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연료는 윤활 및 냉각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 사용된 연료는 다시 복귀 계통을 통해서 연료 탱크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커먼 레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커먼 레일은 고압의 연료 펌프에서 공급된 높은 압력의 연료가 저장되는 부분으로 모든 실린더에 고르게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압 연료 펌프의 공급과 연료의 분사 때문에 이런 압력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 커먼 레일의 최적에 의해서 완화가 되면서 연료의 많은 양이 유출되더라도 커먼 레일 내의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할 때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분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고압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압송할 때 맥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맥동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커먼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료 파이프에서 인젝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젝터가 열려서 연료가 분사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압력이 이 부분에 연료가 쫙 빨려가니까 이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파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압력이 출렁출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의 인젝터가 분사하는 연료량이 변화가 생겨서 ECU에서 내린 명령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료량이 분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커먼 레일에서 연료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의 연료 펌프의 공급과 연료 분사 때문에 발생하는 압력 변동은 커먼 레일의 최적에 의해서 완화될 되고 또 연료의 많은 양이 유출되더라도
커먼 레일 내의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먼 레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커먼 레일에서의 압력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만큼 분사되는 연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배출가스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 압력 조절 밸브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컨트롤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fuel pressure regulator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regulator라고 하는 명칭이 더 적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료 압력 조절 밸브에는 출구 제어 방식과 입구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출구 제어 방식의 경우에는 레일 압력 조절 밸브라고 하며 입구 제어 방식은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먼 레일의 연료 압력을 조절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 커먼 레일의 밸브, 조절 밸브, 연료 압력 조절 밸브라는 걸 달아서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은 밸브를 열어서 다시 연료를 리턴을 시키는 거죠. 연료 탱크로. 그 다음에 연료 압력이 낮으면은 밸브를 닫아서 연료 압력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이제 출구 제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입구 제어 방식은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료 펌프 내에 있습니다. 연료 펌프 내에 연료 압력 조절 밸브라고 있어서, 이거는 그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되는 연료량을 조절해서, 바꾸는 겁니다. 연료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디젤 엔진의 커먼 레일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그 레일 압력 조절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 펌프에서 인렛 미터링 밸브는 이 펌프 쪽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구 제어 방식은 레일 압력 조절 밸브라고도 하는데 출구 제어 방식은 고압 연료 펌프에서 공급되는 연료의 압력을 커먼 레일에 설치된 레일 압력 조절 밸브에 의해서 커먼 레일 내의 연료를 목표 압력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 연료 펌프에서 연료가 공급이 되고 고압 계통이죠. 커먼 레일에서 이제 인젝터로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이때 연료 압력 조절기가 있어서 여기 압력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일 압력이 이쪽에서 공급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이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은 여기서 밸브가 열리면서 연료 압력이 복귀 압력이 돼서 여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펌프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펌프가 아니라 연료 탱크로 간다든지 또는 펌프의 입구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구 제어 방식은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그러는데 입구 제어 방식의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인렛 미터링 밸브라고 부르고 고압 연료 펌프의 저압 연료 펌프와 고압 연료 펌프의 연료 계통 사이에 연결되어 고압 연료 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연료량을 조절하여 커먼 레일 내의 연료 압력을 조절하여 ECU로부터 전기 신호로 연료 압력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압 연료 펌프에 고압 연료 펌프만 있는 게 아니라 저압 연료 펌프, 별도의 저압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 펌프에서 공급된 연료가 이 고압 연료 펌프에 있는 저압 연료 펌프에서 가압돼서 고압 연료 펌프의 각부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인렛 미터링 밸브는 이 고압 연료 펌프에 있는 저압 연료 펌프와 고압 연료 펌프 사이에 위치해서 저압 연료 펌프로부터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되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커먼 레일 내에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은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되는 연료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연료가 줄면서 이 압력이 다운되고, 또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 밸브를 열어서 고압 연료 펌프로 연료를 많이 공급해서 연료 펌프에서 커먼 레일로 연료가 많이 공급되게 해서 연료 펌프의 압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의 인젝터는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며 연소실 중앙에 위치합니다. 고압 연료 펌프로부터 보내진 연료가 커먼 레일을 통해 인젝터까지 공급되고 공급된 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부품으로 전기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료 분사 개시점과 분사량은 ECU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젝터의 단면도인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인젝터는 연료를 가압한다거나 뭐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밸브입니다. 밸브. 이 연료 흡입구멍으로부터 연료가 들어와서 이 챔버, 이 챔버 내에 이제 연료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석인데, 전기 ECU로부터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전자석이 작동이 되면서 이 니들 밸브라고 그러는데, 이 구멍을 막고 있는 니들 밸브를 위로 듭니다. 위로 들면은 이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 니들 밸브가 구멍을 막고 있는데 여기 연료가 차 있고 니들 밸브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형성되면서 이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여기 있는 구멍이 생기면서 여기로 연료가 쫙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젝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젝터에서 ECU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이 니들 밸브를 들어올리는 시간만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을. 니들 밸브를 들어올리는 시간만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료 공급 압력이 바뀌게 되면은 동일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간을 내가 열더라도 분사되는 연료량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압력이 높으면은 분사되는 연료량도 증가하게 되고 압력이 낮으면은 연료압력이 낮으면은 분사되는 연료량도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내가 인젝터를 작동을 시키더라도 압력이 낮아지면은 연료량은 작고 압력이 높아지면 연료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먼 레일의 연료압을 조절하는 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